김성현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연구위원님이십니다. 한기식 자전거 21 고양시 지부 사무국장님이십니다. 오늘 토론회 쭉 사회를 맡은 저희 연구원의 교통 담당 백주현 박사. 그 모두의 시장님 기조 발제도 있었고 또 세 분의 발제자들의 발제를 통해서 우리 오늘 고양시 기후위기 대응 대도시 포럼이 추구하는 목표는 뭐 그 말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기후위기를 빨리 극복하고 우리가 좀 편안한 환경 속에서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생각이 되고, 또 저도 뭐 인사 말씀에 올렸습니다. 그동안 뭐 우리가 말로는 또는 글로는 엄청 많이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기후 변화가 심각하고 기후위기가 심각하고 우리 미래 세대의 존재가 어렵다라는 여러 가지를 해왔지만 여전히 이제 현실의 문제는 실천인 것 같습니다. 근데 실천은 원래 굉장히 뼈를 깎는 고통을 수반하지 않으면은 이 문제는 실천하기 어렵다는 것이 또한 정답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 고양시가 좀 선도적으로 탄소 중립 도시를 지향하면서 또 그냥 완만하게 전개된 그런 대응이 아니라 좀 더 혁신적이고 아주 공격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선도 도시가 되었으면 하는 꿈을 갖고 오늘 토론자분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역시 말씀도 소개해드린 순서대로 김성현 박사님부터 토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뭐 세 분의 발제가 있었기 때문에 어떤 형태의 내용이라도 좋습니다. 기후 위기와 관련된 그런 통일이 되겠습니다. 예,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김성현입니다. 오늘 무엇보다 이런 귀한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일단은 제가 한 세 가지 정도만 간단하게 좀 시간이 오래돼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일단은 그 정태용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인식은 이렇게 어느 정도 저희 확산되어 있는데 실천이 지금 따라주지 않고 변화가 없다라는 그런 들리십니까? 예. 정지 이걸 갖다 줘. 오케이. 예, 들리십니까? 예, 일단은 그 첫 번째 발표하셨던 그 정태영 교수님 그 말씀하신 중에 가장 이제 문제라고 생각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시민의식의 변화, 인식의 전환이 사실은 이런 어떤 환경운동에서 가장 기저가 되는 것이고 기초가 되는 것인데, 물론 이제 우리 한국 사회가 이제 그 온난화 문제에 대해서 물론 많이 이렇게 인지도가 높아져 있고 하지만, 그리고 뭐 고양시에서도 학생들에 대한 교육도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저변화되는 걸 알고 있었는데 이것이 구체적 행동으로 권한되기는 아직까지 그렇게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구체적 실천 지침 또는 행동 지침 이런 것들이 좀 오늘 또 이제 시민연대도 발족하고 했으니까 그런 노력들이 좀 구체적으로 가이드라인들은 제시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 하나는 일단은 그 두 번째 발표하셨던 우리 임지열 박사님 내용 중에서 일단은 가장 그 탄소 배출량 비중이 높은 부분이 바로 수송 부분입니다. 그 수송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데 어떻게든 그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관리 지표가 좀 필요하거든요. 정책 지표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좀 하고, 그 지자체 이제 그 온실가스 관리 지침에 보면 사실은 그 수송 부분에 이제 탄소 배출량 산정 기준에서 티어 1 정도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교통 부분에 사실은 이 탄소 배출량을 제대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수단이라든지 그러니까 차종이죠. 차종이라든지 거리, VKT라든지 속도 이런 지표들이 팩터들이 사실 고려된 그런 이제 사실은 정책 지표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인 것도 이제 탄소 배출 원 단위를 저희가 산정을 하는 것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GCO2 데킬로미터 요런 아니면 인킬로미터 요런 이제 그 지표를 꾸준히 지속적으로 이제 산정하는 과정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이륜차라든지 승용차, 택시버스, 지하철 이런 그 친환경 수단 포함해서 차종별로 그 발생량 및 수단 분전율에 따라서 이제 변화량이 어떻게 추정되고 또는 변화되는 것들, 감축량 또는 뭐 증가량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지표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지표를 이참에 그 고양시장연구원이라든지 좀 체계적으로 개발하고 그리고 제시하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속도에 따라서 사실 탄소 배출 원단이 굉장히 상이하게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교통 흐름이 한 60 내 70km 정도일 때 그 탄소 배출량이 가장 최소화가 됩니다. 한 5km 정도 속도일 때는 거의 2배 정도로 탄소 배출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사실 이런 속도를 고려한 사실 탄소 배출량 산정도 사실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이런 어떤 그 팩터를 고려한 체계적인 원단위 산정하는 그런 노력들이 어떻게 보면 고양시의 어떤 가장 핵심적인 교통부분 탄소 배출량 감소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노력들이 아닌가 그런 좀 생각을 해서 그런 것들 한번 제시를 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 그 박인원 소장님 그 발표하신 그 내용 관련해서 사실은 저도 그 발표하신 내용도 굉장히 사실 공감하고 그 소장님 그 저서도 많이 있거든요. 그 대표적인 저서들도 이제 뭐 그 도시의 로빈후드라든지 뭐 꾸리스바 이런 책들 저도 이제 사실 다 그 보면서 굉장히 감명도 많이 받고 굉장히 좋은 그런 정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번에 그 고양시에서 그 탄소 중립 도시를 추진할 때 그런 어떤 정책 기반에서 그 추진해야 될 그런 정책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많고 근데 아무래도 사실은 그 리더십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소장님 저서에도 보면은 뭐 그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죠. 로빈후드, 뭐 돈키호테, 코페르니쿠스 뭐 이런 어떤 좀 기존의 어떤 그 트렌드라든지 그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이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한데 우리 사회에서 그런 건 리더십이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면에 이제 그 어느 정도 기존의 틀 안에서 실행할 수 있는 또 대안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임재 박사님하고 제시한 그 솔루션 중에 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퍼스널 모빌리티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제 사실은 전기 동력 기반으로 1인 그 통행 수단이거든요. 그것이 사실상 굉장히 친환경적이고 기존의 어떤 자전거를 대체할 수 있고 사실은 굉장히 여러 면에서 경쟁력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퍼스널 모빌리티에 대한 부분들이 고양시 이제 교통수단 교통 부분에서 하나의 대안으로 좀 고려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이 있고요. 박인원 소장님 그 자전거 하이웨이 좀 제시를 좀 해주셨는데 저는 좀 그런 좀 덧붙여서 요런 그 퍼스널 모빌리티 전용 도로 내지는 뭐 자전거와 같이 병행한다든지 근데 이제 요런 그 하이웨이가 단순히 그냥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고양시 내부나 서울까지 어떤 가선축 이루이지만 기존의 어떤 교통수단들 복합 환승센터라든지 BRT라든지 전철역이라든지 보행 대중교통 연계할 수 있는 그런 통합 네트워크 구조를 가지면서 도입이 된다 그러면 상당히 좋은 그 쉽게 말해 자동차 통행을 흡수할 수 있는 그런 대안으로 사실은 굉장히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려면 사실 신호 운영 체계라든지 안전시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마일리지 인센티브라든지 또는 태양광 패널을 이제 상부에 설치를 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전력 채집도 할 수가 있고 또는 중간 중간에 이제 충전 시설을 갖추어서 사실 장거리 그런 통행,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전거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수단이긴 하지만 기존의 출퇴근 통행은 사실 흡수하기 쉽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레저 통행으로서는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지만 출퇴근 통행을 흡수하기는 좀 어느 정도 좀 한계가 좀 있었는데 그런 출퇴근 통행도 흡수할 수 있는 어떤 수단이 되지 않을까 그런 좀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아까 중간에 말씀드렸지만 창릉 신도시 같은 경우에 어떻게 보면 고양시가 굉장히 좋은 구조를 갖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제 구도시, 또 1기 신도시, 이제 3기 신도시가 이제 어떻게 보면 다양한 조건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서로 다른 통행 특성 또는 이제 그런 갖고 있기 때문에 그냥 차별화된 그런 탄소 중립 정책을 실험해 볼 수가 있고 다양한 모델들을 또는 이제 어떤 선도적인 그런 케이스로서 다른 지자체라든지 좀 모범을 보일 수 있는 좋은 여건을 갖고 있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3개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아예 계획 단계에서부터 탄소 중립 도시 또는 좀 파격적으로 좀 소장님 제시했던 그런 정말로 이제 좀 완전 제로베이스에서 완전히 계획 개념 자체를 고유의 기반을 두고 좀 계획해서 가는 그런 어떤 시도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전반적인 실행 플랜들이 좀 나온다 그러면 고양시가 상당히 타 지자체에 비해서 어떤 경쟁력 있는 그런 탄소 정책들을 꾸려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크게 뭐 세 가지 정도로 요약을 하셨습니다. 하나는 행동으로 전환될 수 있는 여러 가지 행동 지침을 좀 만들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 하나하고, 두 번째는 수송 부분 같은데 관리를 위해서 관리 지표를 개발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고양시의 정책을 좀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그럴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었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우리 박소장님 발제와 관련돼서 고양시가 탄소제로 도시를 추진할 수 있는 많은 좋은 대안들이 있으니까 그걸 적극적으로 좀 추진하는데, 첫 번째가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강력한 리더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어려운 점이죠. 여기 뭐 시민 대표님들 많이 계시는데 선출직들이라는 게 되게 뭐 시민들의 여러 가지 압력을 받고 그것을 결국 극복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어떤 적정 정책이 어려운데, 이거는 어찌 보면 오늘 발족한 우리 시민연대 같은 데에서 선도적으로 좀 이런 적정인 정책을 지원해 주시면 아마도 시에서 이걸 추진할 리더십을 발휘하는데 훨씬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뭐 퍼스널 모빌리티, 최근에 이제 새로 등장되는 그거를 관리해서 출퇴근까지 가능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네트워크를 조성하고 그걸 통해서 좀 고양시가 선도적으로 갔으면 하는 것. 마지막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창릉 신도시를 개발할 때 개발 단계부터 온전하게 거기는 탄소 제로 도시를 표방하면서 다양한 실행 계획을 거기에다 집어넣을 수 있으면은 굉장히 우리가 경쟁력 있는 그런 탄소 정책을 실시할 수 있지 않겠냐. 이건 아마 여기 뭐 우리 국장님들이 계시고 그러기 때문에 시에서 준비하시는 과정에 특히 창릉 신도시는 뭐 시장님들 굉장히 관심이 크시고 여러 가지로 저희가 연구원에서 지금 뒷받침하고 있는데 시민사회와 함께 그거를 좀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두 번째로는 한기식 사무국장님께서 또 뭐 아주 현장적인 그런 경험도 있으시고 그러니까 토론해 주시죠. 네, 오늘 저희가 정말 잘 온 것 같습니다. 오늘 저 친척분이 상을 당해갖고 못 올 뻔했는데 늦게 시간을 맞춰 오느라고 정말 정신이 없는데 오늘 세 분의 강의 잘 들었고요. 특히 박영남 소장님이 말씀하신 게 정말 감명받았고요. 저는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제가 해야 할 일이 많구나라는 거라고요. 저는 현재 고양시에서 고양 시민을 위해서 자전거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한 11년 정도 됐는데요. 제가 처음에 자전거를 가르치면 사람들이 다 우습게 생각하거나 불쌍하게 봅니다. 저 불쌍한 사람 아니거든요. 지금 제가 자전거를 가르치면서 느끼는 건
대학교 강의 나가는 것보다 보람을 찾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픈 분들 시민들이 건강해지는 모습을 볼 때 이게 정말 내가 해야 할 일이라고 좀 생각하거든요. 자, 그다음에 또 제가 자전거만 가리키면 또 얘기가 안 되죠. 여기 보시다시피 제가 1년에 한 번씩 생태하천과 지원을 받아갖고 고양시 생태하천 지도를 만듭니다. 올해가 창릉천이 8번째인데요. 내년이면 고양시 전 구간이 완성이 됩니다. 이런 지도가 완성되면서 저는 한강보다 저희 고양시가 자전거 타기가 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올해 제가 생태하천 지도를 만들면서 또 올해 자전거 노선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는 저희가 13개 노선을 만들었는데 2020년대 올해는 16개 코스가 진행되고요. 앞으로도 시민들한테 건강하고 안전한 코스를 만들 계획입니다. 근데 항상 아쉬운 게 뭐냐면 이 자전거 이용화 활성화라는 건 저부터 해야지 누구부터 실천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바쁜데도 오늘 저 혼자 전기 자전거를 좀 타고 왔습니다. 그다음에 저도 경기도에서 예전에 실시하는 탄소 중립 프로그램을 하고 있었는데 그 담당자가 이런 얘기합니다. 저희가 열심히 활동을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탄소 중립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자전거를 열심히 타는데 그 담당 공무원은 저희가 먹고 노는 줄 알거든요. 그런 그 인식이 조금 좀 바뀌어졌으면 하고, 그다음에 또 아쉬운 게 뭐냐면 전기차 정도는 지원을 받습니다. 지원을 받거든요, 보조금. 근데 전기 자전거는 지원의 보조금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종시에는 전기 자전거를 구입했을 때 보조금이 조금 지원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양시도 제가 볼 땐 그렇고 제 차도 지금 노후 경유차입니다. 그런데 전기차를 구입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서민들한테 실질적으로 대응하는 거는 차보다는 전기 자전거를 이렇게 갖고 조금씩이라도 보조금을 좀 지원했으면 하는 게 저 개인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지자체가 무슨 행사를 할 때는 삼위일체가 됩니다. 근데 아쉽게도 뭐냐면 여기 따로 저기 따로 저기 따로 삼위일체가 안 돼 갖고 이거 프로그램을 만약에 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후 대기과, 환경과, 자전거 문화과, 교통과가 서로 얼굴을 맞대고 얘기하고 그렇게 진행돼야지 될까 말까입니다. 그런데 뭐든지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은 이게 다 따로따로 해갖고 서로 솔직히 먹히지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작년도에 2년 전에 일본을 한번 걸어서 한번 다녀봤습니다. 제가 군대 특전사를 다녀왔는데 군대 제대하고 처음 물집이 잡혔습니다. 왜냐하면 걸어서 발로 뛰면서 자전거를 어떻게 타는지 어떤 시설이 있는지 했는데요. 정말 자전거 선진국답게 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 왕궁 같은 경우를 개방하더라고요. 주말에. 저는 거기서 자전거 타는 마라톤 시합을 하는 줄 알았어요. 물어봤죠. 2시부터 예를 들어서 4시까지는 왕궁을 개방해갖고 시민들이 아주 건강하게 즐겁게 오늘 제가 강의 들으면서도 그런 거를 좀 건의해야겠다, 추진해야겠다 하고 그동안 제가 강의 들은 것 중에서 오늘이 정말 저한테 와닿는 강의였고 저는 오늘 잘 온 거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주 요약하면은 자전거 생활을 좀 촉진시키기 위해서 우선 코스 개발은 아마 우리 한사 목장님 직접 하고 계시는 것 같으니까 물론 이제 공공에서 코스를 개발할 때 잘 만들어 주시는 역할도 하셔야 될 텐데 왜 전기차는 지원하면서 전기 자전거는 좀 지원할 생각을 안 하느냐? 적지만 그걸 또 지원하면은 시민들이 더 협력되지 않겠냐 하는 말씀 하나 하고. 그래서 이거는 모르겠으면 하여튼 자전거 문화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시 안에 관련된 부서 간에 협력이 굉장히 좀 필요해 보인다는 아마 현장 시민으로서의 소리신 것 같습니다. 잘들 하고 계시겠지만 뭐가 좀 안 되고 있는 것이 있는지 한번 우리 국장님께서 잘 검토하셔서 자전거가 우리 일상에 좀 잘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아마 정리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토론자는 물론 이제 우리가 이따 박사님 끝에 마무리하는 말씀 시간을 제가 드릴 거고 토론자로서는 백주현 박사 토론해 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고양시정연구원의 백주현입니다.
저는 연구원에서 교통 분야를 지금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제가 항상 이런 토론자 자리에 앉게 되면 느끼는 게 마지막에 하면 할 말이 없다라는 것 같습니다. 앞에 계신 분들께서 다 말씀을 하셔가지고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될지. 하지만 이제 저는 고양시에서 교통 관련한 그 정책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고양시가 지금 어떤 노력을 준비 중에 있다라는 거를 좀 소개를 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말씀을 드리는데 앞서서 저도 이제 대학교 때 그 박용남 소장님께서 쓰신 꿈의 도시 꾸리찌바라는 책을 읽었거든요. 한 20년 전인데요. 상당히 그 저자로부터는 직강을 들어서 저도 상당히 영광이었고, 그때 꾸리찌바라는 도시를 처음 알게 되면서 아, 이런 나라, 이런 도시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됐고, 또 저희가 교통을 하면서 아, 이 도시를 꼭 기억해둬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도시가 바로 꾸리찌바였습니다. 어찌됐건 그래서 그런 그 부분들에 있어서 저한테 상당히 큰 영감을 줬던 도시가 바로 꾸리찌바였고요. 그거와 관련해서 이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그 두 번째 이제 임지열 박사님께서 오늘 고양시의 교통 부분 그 배출량에 대해서 좀 말씀을 주셨는데요. 직접 배출량의 66%, 그다음에 총 배출량의 36%가 바로 수송 부분, 교통 부분에서 나온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수치가 우리나라 국내 평균으로 보면요, 국내의 그 수송 부분의 배출량이 한 15%에서 20%가 채 안 되는데요. 고양시가 이거의 2배 이상이 바로 수송 부분에서, 교통 부분에서 나온다라고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걸 말하냐면 바로 고양시가 가야 할 방향은 명확하다. 이 수송 교통 부분에 이산화탄소 저감 없이는 탄소 제로로 가는 그 길은 요원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총 배출량의 36% 중에서 또 이 수송 부분 안에서도 90% 이상이 도로 부분에서 이산화탄소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양시 역시 이 도로 부분에서의 탄소를 반드시 저감을 해야만 탄소 중립 도시, 탄소 제로 도시로 갈 수 있는 길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러한 그 고양시가 가야 할 방향이 명확하다고 하면 그럼 이 감축을 할 수 있는 이 방향은 두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기술적인 감축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정책적인 감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다들 아시다시피 기술적 감축 방향이라고 하면 결국에는 전기차와 같은 친환경차의 보급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이 더 중요한 그 감축 방안은 바로 정책적인 감축 방안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까 박용남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뭐 15분 도시 계획이라든지, 그다음에 대중교통으로의 전환, 그다음에 자전거나 보행 활성화, 이러한 정책적인 그 감축 방향이 결국에는 고양시가 가야 할 길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해보고요. 이거의 가장 기저에는 그 인식의 전환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결국 그동안의 그 기후위기, 기후변화에 대해서 많은 분들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그냥 일시적인 구호에 끝났기 때문에 결국에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나 저희의 인식이 변화해야만 이런 정책적인 감축 방안도 효과를 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고양시에서는 지금 현재 그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피프틴이라는 공공자전거가 올해 이제 내년 5월까지 운영이 되고요. 내년 이후에는 새로운 공유자전거 사업이 시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 현재 그 스테이션 기반의 공공자전거에서 이제 올해 10월부터 시범 사업을 통해서 내년부터는 고양시도 공유자전거 시스템을 도입을 하게 되는데요. 일반 자전거와 더불어 이제 전기 자전거도 같이 도입을 할 예정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약 3,000대 규모의 자전거를 시에 공유자전거를 운영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 따릉이의 4만 대에 비해서는 좀 적은 수치지만 그래서 기초자치단체 수준에서는 저희의 판은 깔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와 더불어서 내년에 이제 그 행정안전부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 관한 법률에 의하면 5년마다 지자체별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을 수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양시도 내년에 이제 이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을 수립을 할 예정인데요. 오늘
어떤 이런 내용들을 좀 적극 반영을 하고, 그다음에 오늘 이 사무국장님이나 박윤남 소장님의 또 자문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말로 고양시가 자전거 타기 좋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이런 계획이 좀 수립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고양시에도 그 브라질의 꾸리치바나 보고타의 그 트랜스밀레니오 같은 이런 BRT 시스템까지는 아니지만 어찌됐건 하급의 BRT가 중앙로에 지금 현재 운영은 되고 있습니다. 이런 BRT 시스템들이 조금 그 꾸리치바나 보고타시와 같은 좀 상급 BRT 시스템으로 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이제 판단을 하는데요. 그러려면 결국에는 이제 자동차 통행이 좀 아마 불편해지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시민 의식도 좀 같이 좀 내가 좀 불편하더라도 좀 기후 위기 상황에 대중교통으로 전환을 하는 이런 노력에 좀 동참해야겠다라는 그런 인식의 변화가 반드시 좀 필요하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고양시에서도 아까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마을버스를 전기버스로 대체하고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덧붙여서 이제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 저희 고양시 같은 100만 이상의 도시라면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요즘 주목받고 있는 트램에 대해서도 한 번쯤은 진지하게 고민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 고양시에서 뭐 자전거도 그렇고요, 전기버스라든지 이런 친환경 수단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도 앞으로 그러한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서 그 시민 여러분들께서 좀 체감할 수 있는 그런 교통 분야 연구를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것으로 토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간이 이제 안 돼서 아마 고향에서 현재 또 시민분들께서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또 혹시 모르신 분이 계실 것 같아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친환경 정책에 대해 설명을 했습니다. 15이 종료되지만 그걸 대체해서 새로운 형태의 공유 자전거 시스템이 도입된다는 말씀. 10월부터 아마 시범 사업이 시작돼서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전환된다는 것 하나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특히 이제 오늘 그 전문 우리 연구원의 이쪽 담당자로서 기술적 감축도 중요하지만 정책적 감축이 오히려 더 효과적일 수도 있다라는 거는 앞으로 저희가 시 관계 당국하고 저희 연구원이 협력해서 좀 더 나은 어떤 정책 방향이나 좀 더 적극적인 정책 방향을 모색하겠다는 약속도 동시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5개년 계획 세우는 속에서 자전거 타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여러 가지들 준비 중이라는 얘기. 그다음에 BRT를 다시 더 정비하게 되면은 시민들이 좀 불편해하실 텐데, 그러니까 이 세 가지에서 다 요청하는 것은 역시 저 불편함의 문제를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전반적인 어떤 대의를 위해서 수용하고 협력해달라는 그런 인식이 중요하다는 얘기까지 했고요. 트램 도입 필요는 뭐 저희 내부적으로는 논의가 되는데, 이것도 역시 시 관련 부서와 함께 도입에 따른 어떤 필요성 또는 도입의 방향, 뭐 관련 비용 문제나 이런 것들도 한번 저희 연구원이 체계적으로 한번 조사해서 함께 논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지정된 토론자 세 분의 말씀이 있었고요. 지금 세 분의 발제자 내지는 발표자들께서 있었는데, 이제 맨 마지막에 오셨던 우리 저 박용남 소장님의 아마 발제가 여러분들께 상당히 좀 의미 있는 그런 내용을 다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은 많지 않지만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서 고양시에서 논의되고 있는 내용을 들으시고, 또 저희가 좀 이것만은 그래도 고양시가 꼭 가는 게 좋겠다는 게 있으면 짧게 정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이 고양시 교통 사정을 제가 이제 잘 아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요. 뭐 고양시는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하고 내가 자신 있게 얘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오늘 좀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이제 아까 처음 시작할 때 그 심상정 의원님도 뭐 트램 얘기하고, 그다음 뭐 시장님도 하고, 뭐 많은 사람들이 지금 트램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제 이게 트램이 예산 통과를 할 수 있는지 수요가 있는지 이런 것들은 지금 뭐 검토된 것도 하나도 없고, 그래서 자신 있게 말하기는 좀 곤란한데요.
제가 이제 요 창릉 신도시인가요? 예. 거기가 슈퍼 BRT 시범 도시로 선정돼 있는데요. 예.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제 자덧 지금 이제 그 대광위에서 이 슈퍼 BRT 시범 도시로 선정된 데가 이제 5군데인데 그 중에 3군데는 다소 문제가 또 좀 있어요. 나는 우리나라에서 이게 BRT를 이제 국내에 처음 소개한 사람인데 이 BRT 시스템 국내에서 BRT 시스템이 작동되는 걸 보면 정말 제가 웃습니다. 왜냐하면 BRT를 모르는 사람들이 BRT를 자문을 해주고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결과가 지금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제 서울 같은 데도 BRT 스탠다드를 가지고 평가를 하면 그렇게 우수한 시스템도 아니고, 근데 서울이야 기존 도시에서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으니까 그 뭐 시행착오를 겪을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세종 같은 데는 BRT 시스템을 거의 백지 상태에서 그린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흔히들 얘기하는 지금 이제 그 대광이나 이런 데서 얘기하는 것처럼 슈퍼 BRT라고 국제사회에서는 슈퍼 BRT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 BRT를 금메달급으로 아주 상급으로 BRT 시스템을 만드는 건데 세종도 그걸 못 만들었어요. 그 계속 지금도 계속 시행착오를 합니다. 제가 지금 계속 녹화 중이라 내가 야사를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는 얘기를 못 드리는데 예, 예. 이제 중계되고 있습니다. 예. 이제 그 녹화를 하고 있어서 내가 이제 야사를 얘기를 하면 뭐 처음 도입 단계에서부터 무슨 시행착오를 겪었는지 다 이야기를 드릴 수 있는데 그렇게 할 형편은 못 되고요. 창원이나 성남이나 세종이나 이렇게 슈퍼 BRT 시범 도시로 이렇게 선정된 도시들이 대부분이 보면 기존 도로 중앙차로 있는 데다가 지금 슈퍼 BRT 시스템을 지금 넣겠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3군데는 다 시행착오를 겪을 가능성이 현재로 봐서는 높습니다. 근데 이제 요 창릉이니 뭐 이 수도권에서 한다고 하는 거는 이건 백지 상태에서 그리는 거기 때문에 최소한도 세종서처럼 시행착오는 안 겪었으면 좋겠다. 내가 이게 이제 당부드리고 싶은 게 하나가 있고요. 그런데 저는 전 세계에서 이 BRT 시스템이 가장 우수하다고 하는 시스템들을 다 본 사람이거든요. 뭐 처음 만드는 브라질의 꾸리지바나 이제 대용량의 시스템으로 만드는 콜롬비아 보고타나 근데 남미에 이제 많은 뭐 멕시코 시티나 이제 많은 도시들을 내가 봤는데 이 상급 BRT라고 하는 거를 이 수도권에서 만들 때는 최소한도 시행착오를 좀 안 겪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가 이제 부탁드리고 싶은 게 하나가 있고요. 트램 같은 경우도 대전 같은 경우에 이제 트램이 KDI 예타를 통과를 내가 알기로는 못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예타 면제 사업을 하면서 트램을 선물로 줘서 지금 트램을 하는 걸로 돼 있는데 고향에서 그만한 수요가 나올까 나는 자신이 별로 없습니다. 예. 근데 또 트램도 지금 이제 그 프랑스의 낭뜨 같은 데는 이제 기존의 BRT 시스템을 지금 언제 어떻게 바꾸고 있느냐면 도시 안에 이중굴절 버스를 전기 버스로 해요. 스위스에서 생산한 차량을 가지고 도시 안에서 이제 운행을 하는데 버스를 가지고도 트램 운영하는 것처럼 지금 합니다. 이게 다 이제 그거보다는 트램 만드는 것보다는 저비용으로 하는 건데 이런 걸 종합적으로 다 검토해보고 하는 것이 좋겠다. 이게 뭐 아까 뭐 얘기하는데 들어보니까 잘 모르시는 분들이 정치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사람들 아무 생각 없이 트램이 친환경 교통수단이니까 그거 하면 좋습니다 하고 그냥 쉽게 얘기하는데 요건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해봅시다 하고 좀 하나 부탁드리고 싶고요. 이제 지금 오늘 제가 이야기 드릴 때 웬만한 건 대중교통이나 이런 것도 전기나 뭐 이런 걸로 전환하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전기버스나 전기교통수단으로 전환하는 것도 우리가 이제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거에 대한 논쟁을 거의 하지를 않고 있어요. 안 하고 있는데 이 안에 내부적으로도 또 문제가 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배터리를 뭘 가지고 만드냐면 리튬하고 코발트 가지고 만드는데 이게 자원이 특정 지역에 한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리튬 같은 경우는 중국 아니면 거의 대부분이 남미에 있는데
그 사실은 이게 전기차를 이렇게 무한정 공급하는 게 정답이냐? 이것도 세세한 검토가 사실은 필요하고요. 이게 배터리 같은 경우 이 폐기물이 또 저기 장난 아니에요. 이제 이런 문제도 다 종합적으로 좀 보고 고민을 해야 되는데 정부에서도 없고 지자체에서도 이런 고민들을 하나도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정부에서 지침을 그냥 이렇게 내려보내면 그냥 여기서 예산 세워가지고 그냥 하는데요. 그러니까 목표치를 달성하기가 수소구 전기차고 지금 현재로 봐서는 달성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1차 먼저 중요한 게 가장 중요한 건 도시 안에서 통행량 줄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자동차 이용을 지금보다 줄이지 않고 문제를 풀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이제 그 슈퍼 BRT와 관련돼서도 하나 이야기는 드릴 수 있는데 이건 논쟁거리가 될 수도 있어요. 이제 이 고향에서 서울시로 나가는 게 이제 강변북로나 올림픽대로나 저쪽 강을 타고 지금 가는 도로들이 있는데 사실 서울시 같은 데서 그거는 나서서 공격적으로 그게 이제 자동차 전용 도로인데 그런 데서 도로를 빼야 돼요. 빼가지고 뭐 BRT를 집어넣거나 뭐 해서 통행량을 줄여야 되는데 자가용 통행량을 줄여야 되는데 이런 사업을 안 합니다. 이건 거의 전쟁하는 것처럼 하는데 사실 서울도 자신이 없어서 하고 근데 이런 일을 해야 되는 거를 지방에서도 얘기해 볼 수는 있을 겁니다. 하나 그런 거. 좀 짧게 이제 정리해 주시죠.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이 탄소 제로 도시 만드는 거는 이제 뭐 다양한 정책적 수단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손쉽게 하는 내가 오늘은 뭐 그런 얘기를 할 형편이 못 돼서 지금 말씀을 못 드렸는데 뭐 이 시클로비아 같은 그런 사업들을 이제 이게 국제사회에서 이제 원하는 거는 이 콜롬비아에서 127km 막는 것처럼 도로를 그렇게 막는다는 게 그 교통경찰 협의받기가 어렵잖아요. 이제 많은 도시 같은 경우는 한 60km 정도씩 막습니다. 이제 보통 권하는 거는 10km 이상을 막고 그 사업을 하라고 해요. 이제 권하는 수준의 그 정도 수준으로 하여튼 뭐 시범 사업 비슷한 거를 이거 저 고향에서도 할 수 있다면 한번 진지하게 검토해서 그런 거 한번 해보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게 좀 어렵다 그러면 짧은 구간에 또 하는 방법이 또 있어요. 이제 그 오픈 스트리트 만드는 방법이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향후에 좀 고민을 해보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전기 자전거를 포함해서 뭐 PBS 사업을 10월부터 시작한다고 하니까 이걸 이제 비중이시 좀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자전거와 관련된 거에다가 플러스 알파 뭐 지금 최근 논의되는 스마트 모빌리티와 관련된 뭐 전용도로도 제대로 한번 만들어서 운영을 해본다든가 이런 거 뭐 향후에는 좀 고민해볼 수 있겠죠. 고맙습니다. 제가 요거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마 뭐 여러 가지 경험이 있으시기 때문에 제안해 주실 정책들이 많을 텐데 그건 또 다른 기회에 저희가 한번 모셔 듣기로 하고 지금 뭐 BRT라든지 트램이라든지 또는 그 전기 자전거라든지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유의해야 될 사항을 좀 지적해 주셨고요. 특히 이제 최근에 유행하는 스마트 모빌리티 관련해서를 좀 고양시가 체계적으로 선제적으로 해보면 어떻겠냐는 제안이었습니다. 예, 시간은 많이 저희가 예정된 시간보다 한 20분 지났는데 지금 한 2시간 이상 이렇게 객석에 앉으셔서 저희 발제와 토론을 들어주신 시민 대표분들이 여러 분 계셔서 제가 그냥 이렇게 끝내기에는 좀 송구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한두 분만 짧게 뭐 지적이든 건의든 뭐 질문이든 그걸 받고 좀 오늘 모임을 포럼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하실 말씀이 계신 분이면 소속하고 성함을 말씀해 주시고 짧게 한 1, 2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혹시 계신가요? 네, 선생님. 저 뒤. 예, 들립니다. 하십시오. 예, 저는 고양환경단체 협의회에서 일하고 있는 권혜원입니다. 지금 저희 그 책자 포럼 책자에 보면 20페이지에 기후 위기에 대한 평균 인식에서 국민이
국민들의 인식은 높은 편, 그 다음에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으나 실천의 부재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개인적 차원의 노력이 부족하다라고 돼 있는데 저는 시정연구원에다가 이제 좀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의 포럼이 그 시민 단체 대표들이 이렇게 많이 와서 이제 하고 있는 건데 그 시민 단체에서 그러면은 이제 국민들의 그 인식은 높은데 시민 단체에서 우선적으로 그 실천해야 할 그런 것을 좀 구체적으로 고양시정연구원에서 어떤 그 정책적인 것뿐만 아니라 시민 사회 단체가 실제적으로 현지에서 해야 할 이런 일들을 구체적으로 좀 제시해 주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평소에 갖고 있습니다. 예. 저는 고양환경단체협의회는 그동안에 그 탄산가스 제로화 운동으로 2000년도부터 그 불법 소각, 그 다음에 자연 훼손 행위에 대한 그 감시를 주야간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그 탄소 제로화 운동의 일환으로 또 숲가꾸기, 하천 숲가꾸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릉천변에 뭐 큰 저희 단체가 그 자본이 없기 때문에 큰 그 나무라든지 이런 걸 심는 게 아니라 개나리를 2000년도부터 연 1,500주씩 그 공릉천변에다 심어가지고 개나리 숲을 이루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그 하천 정화 운동, 주로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이 시대에 보면은 좀 전 근대적인 그런 그 운동을 펼치고 있는데 이거와는 또 별도로 좀 색다른 그 현대적으로 감각에 맞는 그런 그 실천 운동을 펼쳐야 할 사항들을 좀 자세히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권 회장님 고맙습니다. 저희 연구원이 내부적으로 한번 저희 논의해서 환경운동 또는 시민단체와 함께 할 수 있는 좋은 정책 방향이 무엇인지 좀 조사도 하고 그렇게 해서 함께 나중에 그럴 때 모셔서 함께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혹시 한 분만 더 받겠습니다. 계시면 없으신가요? 아마 오래 한 적이 있어서 빨리 좀 이제 끝내달라 하는 말씀인데, 예, 장시간 발제와 토론에 참여해 주시고 또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까 저희 사회를 맡은 백 박사가 했듯이 내년 여름까지 저희가 이런 그 환경 포럼을 우선 1차로 3번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올해가 이번이 이제 1회고 내년에 또 2차례의 환경 포럼을 더 개최할 계획인데 그때도 혹시 관심도 있으시면 많이 오셔서 고양시가 말 그대로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선도도시를 나가는데 함께 힘을 합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양시의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저희 연구원도 시민들과 함께 또 시 당국과 함께 고양시가 탄소제로 도시로서 나가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실천적 정책 대안을 더 열심히 연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